안녕하세요. 대업의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한전 기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한전 기술부터 해서 한전 또 한전 KFS 같은 종목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 기술과 한전 KFS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자회사죠. 그래서 주가적인 특징을 봤을 때 좀 더 원전과 더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일 주가의 흐름세를 보더라도 한전기술이 가장 강한 주가의 하락 모멘텀을 받았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죠. 뭐 한전 KPS부터 살펴볼까요? 한전 KPS는 대략적으로 한 3% 가량 주가가 하락한 채 마무리를 해주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한국전력은 조금 더 하락한 채로 한 3.8%가량 주가가 하락한 채로 마감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한전 이 기술 자체가 원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 주가의 등락폭이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패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렇게 주가가 한 8%가량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이 과연 상승 반전은 또 언제 나타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제가 체킹을 하지 않았지만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 금일 하락세를 고려를 했을 때 이 거래량 측면을 보게 되면 이 하락할 때 많이 받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G2 파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 G2 파워도 원전 관련된 중소형주인데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거래량이 조금 매수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인 이 산업이나 어떤 구조적인 측면만 탄탄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향과 산업 메커니즘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향후 언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한전 기술도 결국에 한국전력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한전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전은 뭐 20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적자를 많이 기록하게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한전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원전 가동률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이 한 89%, 90%가량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동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전 강국이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82%, 뭐 81%가량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 이상 하락하면서 이 원전 가동률 자체가 71%, 72%가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가동률이 하락을 할 때 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원자재 값이 증가를 했죠. 당시 코로나도 겹치면서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원자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나 유가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유가 흐름도 나오게 되는데 20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값싼 이 발전 단가가 가장 값싼 부분이 바로 원전인데 이 탈원전 정책을 이 시행을 하면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이 구조적인 측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금일 장 초반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약진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이죠. 바로 여당과 야당 중에서 이 야당은 이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보편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죠. 관련된 사례를 가져왔는데 뭐 타이완 증시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의 증시를 보더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가가 지수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 종합 지수를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원전주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당별 강조 산업을 보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부터 2차 전지, AI랑 이 수소 같은 이 산업을 강조를 하지만 원전은 또 여기 없습니다. 여기서 항상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존재했었죠.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랑 AI 이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전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전력 원전에 대한 어떤 이 정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인 시장 하락세에 더불어서 이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원전이 가장 강한 하락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사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전 배제한 아리백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발전 단가가 제일 쌉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가게 되면 또 한전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이러한 측면 자체가 원전 전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정치적인 이념, 뭐 색깔과 상관없이 그냥 금일 이 야당이 승리한 결과 자체는 원전주에는 조금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여러 가지 찍었습니다. 원전주 지금 찍는 시점 자체도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내용들만 존재를 했었죠. 금일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량 추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전에 최근에 원전이 좀 부각이 됐었던 이유 자체가 이 각국의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전력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전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AI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 데이터 센터도 이 전력 수요의 증가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전력 그리고 핵심이 되는 원전은 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 산업 트렌드 속에서 원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요 관점은 탄탄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금일 뭐 G2파워부터 해서 이 전일 두산 에너빌리티 또 뭐 한국전력, 한전 KPS 관련된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탈원전 폐기 후에 온실가스가 줄었죠. 우리가 눈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동향을 봐도 원전 잠재력을 인정을 했는데 왜 인정했냐? 무탄소 기술을 이용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장관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변화하는 이 친환경 산업 트렌드에서 원전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 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게 되면 2022년부터 2023년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이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증가를 했기 때문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최소한 8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원전 가동률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온실가스도 줄은 상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체코보다 폴란드 정말 다양한 모멘텀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가장 우리가 근접해 있는 부분이 바로 체코 원전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이슈가 많습니다. 이 정부 자체가 프랑스를 편을 들어주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EU 자체에서 프랑스 원자력 발전량이 48.4%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체코가 프랑스 편을 드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주입니다. 수주. 이 수주 측면은 결국에는 이해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이 가격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을 이 국내 원전 기업들이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코리아가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 기업들이 존재하죠. 한국전력도 포함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함되고 한국전력이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가장 빠르고 또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대략적으로 58,5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시그널 자체는 이런 음봉이 출현했음에도 거래량은 이 매수를 하는 그런 시그널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사실 주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11선을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상황인데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표현한 만큼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봉의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11선을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대략적으로 5만원에서 5만 2천원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우리가 포인트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렇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언제 나올 수 있는가? 자, 이 부분도 제가 진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책을 봐야 된다고. 현재 이 바이든 트럼프 공통 정책안이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지지율 측면을 보게 되면 바이든이 이제 역전을 또 했습니다. 트럼프를 이 4%가량 제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지지율 싸움이 굉장하다. 그래서 향후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부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둘 다 공통 정책안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부각할 확률이 높게 되죠. 이 전당대회가 7월 8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4월이기 때문에 향후 한 달에서 두 달 가량 그 사이에 이 원전 관련된 해외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한전 기술 역시 주가 상승 흐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전 기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